아침에 올린 영상인데 댓글에 봤더니 35번 문제라고 해서 35번 문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35번까지 풀인데 35번이 아니고 34번까지 있더라고요. 35번을 지금 빨리 해야 될 판이야. 35번을. 그래서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 수정, 그죠? 자, 이놈이 34번인데 35번이라고 돼 있어요. 34번까지. 자, 수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은 34번까지 있었다. 34번까지. 본 영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겠죠? 자, 여기 고쳐졌네요. 그죠? 34번까지의 풀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 처음에 올렸을 때 1번부터 잘못, 일단 정지를 시켜놓고 제가 녹화를 다시 해서 1번을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5번부터 해야 되겠죠. 35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5번인데요. 3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뭐냐 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활용. 일단은 마지막이 활용인 거죠. 그죠? 커피를 한 잔을 마시고 이 활용 문제는요, 이제 그냥 교재 같은 데서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원이 최대 공약수의 활용인지 최소 공배수의 활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이제 1단원 전체가 있는 문제에서는 이게 약수 문제인지 배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그러면 35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희정이는 1과 100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희정이는 1과 100 사이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수를 3분의 1을 곱해도 어떤 수가 있는데 3분의 1을 곱해도 또 8분의 1을 곱해도 항상 자연수가 되는 수가 모두 몇 개인지 조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하고 100 사이에 예를 들어서 96이라는 수가 있어. 96이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이 96이라는 수에다가 3분의 1을 곱해봤더니 요놈이 약분되면서 32가 되더라. 32라는 자연수가 되더라. 또 여기다가 96이라는 수에다가 8분의 1을 곱했더니 8이는 8, 28에 16, 12라는 자연수가 되더라. 이런 96처럼 3분의 1을 곱해도 8분의 1을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그런 수를 몇 개인지 1부터 100 사이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96이라는 숫자 대신에 어떤 미지수 1부터 100까지 어떤 수라고 했을 때 이것이 3하고 약분돼야 돼요. 그리고 얘는 8하고 약분돼야 돼요. 이 96이라는 것은 그래서 3의 배수도 되면서 8의 배수도 돼야 되니까 3과 8의 공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3과 8의 공배수가 몇 개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될 텐데, 그러면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가지고 1부터 100까지 그 수가,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3하고 8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봐야 될 텐데, 얘네 둘을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죠. 그죠? 1밖에 없어요. 그래서 3, 8의 최소 공배수가 24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24의 배수가 몇 개인지 찾으면 그게 이제 바로 답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24의 배수를 어떻게 찾느냐? 100을 24로 나누면 돼요. 24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이 되겠지. 그랬을 때 그 수의 정수 부분, 자연수 부분이 바로 그 수가 된다. 자, 100을 24로 나누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 2, 4, 4, 4, 4, 4, 4, 4, 16, 2, 4, 8, 96이 되네요. 그죠? 96이 돼서 4가 남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뭐냐 하면 4와 24분의 4라는 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가우스 기호는 사실은 뭐 중학교 1학년한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수를 한번 봅시다. 이게 4.5란 얘기야. 4.5. 그래서 이
24에 4배를 하면 96에, 즉 24의 배수 96이 되네. 마침 내가 여기 아까 예를 들었던 게 96이네. 그죠? 그래서 4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차례로 찾아본다면 24 곱하기 2, 24 곱하기 3, 24 곱하기 4 여기까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96이니까. 그래서 24에다 1 곱한 수, 2 곱한 수, 3 곱한 수, 4 곱한 수, 그래서 4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35번이었고요. 36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까? 뭐 이거 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1부터 100까지의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이 번호 순서대로 한 줄로 놓여 있다. 다음과 같은 실행을 했다. 첫 번째 학생은 모든 사물함을 연다. 1번 학생은 모든 사물함을 열어요. 그죠? 모두 다 열어버려. 닫혀 있는 것은 열어놓고 열려 있는 건 그냥 내보고 다 열어두는 거지. 자, 2번 학생은 자기가 2번이잖아요. 2의 배수가 붙은 번호를 닫아요. 열린 걸 닫아놓는 거죠. 1번이 열어놓은 걸 2의 배수는 다 닫아버려. 그 다음에 3번 학생은 3의 배수인 번호가 있을 텐데 그 번호의 문을 열린 건 닫아놓고 닫힌 건 열어놓고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학생은 3의 배수의 번호가 붙은 사물함에 대해서 문을 닫혀 있는 것은 열고 열려 있는 것은 반대로 닫음으로써 상태를 뒤집어 놓는다. 반대로 바꿔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야, 그러면 4번 학생은 4의 배수가 붙은 번호를 상태를 반대로 놓는다는 얘기죠. 닫힌 건 열고 열린 건 닫아놓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문이 이제 4번만 돼도 문이 뒤죽박죽이 돼버려. 이렇게 해서 100명의 학생이 다 지나갔대요. 100명의 학생이 다 지나갔대. 그렇게 됐을 때 이 100번인 학생까지 다 지나갔을 때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열려있는 사물함의 개수는. 자, 이 문제는 저는 이걸 역지사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역지사지. 자, 이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와, 문을 1번은 열고 2번은 2의 배수를 닫고 3번은 3의 배수를 열린 것 닫아놓고 닫힌 건 열고 4번은 저도 열린 것. 그럼 열린 게 뭐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3번까지만 가도 이제 뒤죽박죽이 돼서 그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에요? 입장을 바꾼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물함의 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 사물함 입장에서. 사물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8번 사물함이야. 내 사물함 번호가 8번이야. 8번 입장에서 봤더니 1번이 와서 1번은 1의 배수에 8이 들어가니까 1번이 와서 열어놓습니다. 그죠? 1번이 와서 열어놔요. 그랬더니 2번이 2의 배수에 8이 또 있단 말이야. 2번이 와서 그걸 닫아. 다른 문은 생각하지 마. 이게 8번 문만 생각하는 거야. 3번은 손을 안 대. 4번이 손을 대. 4번은 4의 배수에 8이 있으니까. 4번이 이게 닫혔으니까 이제 4번이 열어놓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손을 안 대. 6번도 손을 안 대. 7번도 손을 안 대. 8번이 손을 대. 8번이 지나가면서 열린 걸 닫아놔요. 그 다음에 9번. 자, 이제 9번 번호를 가진 학생, 10번 번호를 학생, 11번 번호를 가진 학생. 이 학생들은 이제 8번이 지나가기 때문에 8번 문을 건드는 그런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8번 문화의 입장에서는 이제 100명까지 지나갈 때까지 이 문은 닫힌 채로 있게 돼요. 맨 마지막에 닫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숫자를 잘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1, 2, 4, 8. 이게 어떤 수예요? 8번 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약수 번호를 가진 사람이 와서 문을 열린 건 닫고 닫힌 건 열고 이렇게 만지고 반대로 해놓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열려 있으려면 이
첫 번째, 약수가 이렇게 한 개일 때. 요걸로 끝나면 그냥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로 끝나면 문이 열려 있어요. 이 약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만약에 여기 또 어떤 약수가 있는데 그때 문이 열렸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이 문은 끝까지 열려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뭐냐. 약수가 한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고, 다섯 개여도 되고, 즉, 약수가 홀수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약수가 홀수개. 홀수개라면, 약수가 홀수가 일수 어떤 수일까요? 36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36이라는 숫자는 1번 학생이 와서 열고 열거나 1번은 다 여는 거죠. 그죠? 자, 36번 학생도 와서 문을 만지고요. 2번과 18번도 와서 만지고요. 자, 그다음에 3번과 12번도 와서 만져요. 그리고 6번도 와서 만져요. 그죠? 자, 36번의 입장에서는 얘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즉 약수가 홀수개인 수는 바로 어떤 수냐?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많이 했는데 제곱인수예요. 제곱인수. 어떤 수의 제곱인수는 지수가 다 짝수인데 거기다 1을 더하는 순간 홀수가 되고 지수가 여러 개라도 홀수끼리 곱하게 되면 이제 그 수는 약수가 홀수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곱인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짝수고 그럼 거기다 1을 더하게 되면 홀수가 되고 홀수끼리는 아무리 여러 번 곱해도 홀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번 사물함 번호 문부터 100번까지 있는 문 중에서 약수가 홀수인 즉 제곱수인 수만 마지막에 문이 열려 있게 된다. 그 제곱수인 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문이 몇 번까지 있을까요? 100번까지 있으니까 10의 제곱까지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이렇게 10개의 문이 열려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0개의 문이 열려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문의 개수와 사물함의 개수와 학생의 숫자도 잘 봐야 되고요. 이 수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1번이 문제를 닫아요. 1번이 문을 다 닫고 가. 그럼 맨 마지막에 질문은 닫혀 있는 거라야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다른 것도 많이 풀어줘야 되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험 준비를 점점 더 이제 안정적으로 하게 될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인데요. 자, 3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자두가 107개, 오렌지가 132개, 학생들을 똑같이 에게 나눠주려 하는데 자두는 2개 남고 오렌지는 8개 붙였다. 8개 부족하였다. 이때 학생은 최대 몇 명이냐? 자, 자두는 107개가 있고요. 결국 다 나누어졌더니 2개가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오렌지는 132개가 있었는데 다 나누어졌더니 오렌지가 8개가 부족하대요. 사실 부족하거나 남는 거나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런 뜻인 거죠. 그러면 자두가 2개가 남았으니까 107개 말고 105개였더라면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딱 나누어 떨어졌겠네. 그죠? 자두는 오렌지는 132개가 있는데 8개가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8개를 더 해봐. 그러면 140개. 140개의 자두가 있었다면 오렌지가 있었다면 학생들한테 딱 나누어 떨어졌겠죠. 그죠? 따라서 이 105와 104는 바로 학생 숫자의 배수고요. 학생 숫자 중에 제일 큰 것은 바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05와 1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5로 나눠볼 거예요. 5로 나누면 5, 20, 5, 1은 5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5, 20, 5, 8에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뭘로 나누나요? 7로 나눠지죠. 7로. 그죠?
그래서 37에 21, 47에 28. 자,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이쪽에 있는 두 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학생 수는 35명이 될 수 있어요. 35명. 5, 7에 35, 35명. 자, 근데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최대 몇 명이냐 해서 35가 되는 거고요. 이것의 약수가 될 수 있습니다. 35의 약수는 1, 5, 7, 그 다음에 35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약수가 8개 부족했다 그랬거든요. 오렌지가 마지막에 8개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8개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35로 나눌 때 두 개가 남았으니까 결국은 2보다는 큰 수가 돼야 돼요. 2보다는 큰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들이 학생 숫자가 될 수 있는 수고요. 그 다음에 이 수가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최대 몇 명이냐 그랬기 때문에 이 수 중에서 제일 큰 수 3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답은 이렇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됐을 때 학생 수로 적합한 숫자가 뭐냐 그랬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이게 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풀이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번처럼. 자, 38번 문제를 봅시다. 38번. 38번 문제는 가로의 길이가 120이고 세로의 길이가 자, 38번 문제는 가로의 길이가 120이고 세로의 길이가 168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면이 있다. 벽면이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가로가 여기 120cm고요. 세로가 168cm인 이런 벽이 있는데 이 벽에다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죠?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붙일 것이다. 자, 얘를 붙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빈틈없이 붙이니까 이쪽으로 쭈쭈쭉 하고 이 속에까지 다 채워서 붙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붙일 때, 자, 타일의 개수를 적게 붙이려면 이거 가지고 또 가끔 가다가 어떤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적게 붙인다 최소 공배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적다고 최소래. 그렇게 표현하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타일을 붙이는 거니까 여기다가 타일을 이런 식으로 붙이면 이 주어진 길이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토막을 내야 돼. 여기 세로로 있는 이 길이를 이렇게 토막을 내야 된다는 거지. 자르는 건 약수예요. 그래서 자르는 건 약수 이렇게 봐야지 최대한 적게 붙인다. 최소 공배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예요. 타일의 한 변의 길이는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그때 필요한 타일의 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 문제고요. 168과 120의 최대 공약수를 일단 구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4로 나눕시다. 4, 4, 16, 4, 2, 8이 되고요. 여기는 4, 3, 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요거는 또 3으로 또 나눠지나요? 3으로? 3, 1은 3, 3, 4, 12 여기는 10. 자,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요? 이 밑으로 가면 점점 안 보이는데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그냥 합시다. 여기 2로 나누면 2, 7에 14, 2, 5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끝에 여기 7하고 여기 7하고 여기 5예요.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는 바로 이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수가 얼마냐면 6, 4, 24, 24예요. 168과 120을 이렇게 24로 나누면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5가 되는데 내가 여기다 다시 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타일의 한 별의 길이는 24cm가 돼야 돼요. 24cm. 그리고 이제 타일은 몇 개 사용되는가? 필요한 타일이 몇 개냐? 여기 세로로 7칸이고 이쪽으로 5칸이라서 총 개수는 7하고 5를 곱하게 되는 거죠. 5, 7에 35. 35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함정입니다. 보통 타일의 크기를 최대한 크게 하려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타일이 커지면 타일의 개수가 적어져요. 타일의 개수를 적게 붙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다, 최대 얼마, 최소 얼마 이걸 가지고 최대 공약수다,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되고 주어진 길이를 잘라야 되면 약수고 주어진 길이를 2개, 3개 덧붙여야 되면 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8번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리는 그런 종류의 문제였고요. 자, 이번 39번은 뭐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둘레로 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요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80m고 세로의 길이는 156m인데 이렇게 있는데 이 공터에 모퉁이에는 나무를 꼭 심을 거고요. 여기처럼. 그리고 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랑 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요 간격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주어진 길이 180을 잘라야 되겠죠. 그죠? 156을 잘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약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180과 156을 잘라야 되니까 약수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거도 4로 나누어지네요. 4로. 4, 4, 16, 4, 5, 20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 3, 12, 4, 9, 36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다시 또 3으로 나눠지겠죠? 3으로. 그래서 3, 1은 3, 3, 5, 15, 3, 1은 3, 3, 3은 9. 자, 더 이상은 안 나눠지네요. 아, 그래서 요쪽에 있는 요수가 바로 뭐냐 하면 자르는 간격입니다. 간격 12m씩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80을 12m씩 자르면 15칸이 나옵니다.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15칸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56을 자르면 13칸이 나옵니다. 13칸이. 근데 이제 여기 나무를 셀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문제 있잖아요. 여기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수가 15가 나오면 나눠서 15가 되면 15 플러스 1 그루 여기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세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세는 방법이 이렇게 세면 됩니다. 이쪽에 왼쪽에 나무 하나 남겨놓고요. 여기 칸수를 세버리면 이게 15칸이 됩니다. 이게 15칸, 여기 15칸. 15칸. 그래서 그 칸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15그루가 필요해요. 15그루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어떻게 했냐면 요 모퉁이에 있는 하나는 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3칸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13그루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쪽으로 요게 하나 빼고 얘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세면 여기도 다시 또 15개가 됩니다. 여기도 15그루가 되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를 잡되 여기만 하나 빼고 이렇게 나무를 잡는 거죠. 자, 이렇게 잡으면 얘는 다시 13칸이 돼요. 13그루. 13그루. 자, 그래서 둘레만 심고 이 안쪽에다가는 나무를 심지 않기 때문에 이 안쪽에는 나무를 안 심어요. 그래서 세는 방법이 이 둘을 더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이 안쪽에는 심지 않고 테두리에만 둘레로만 일정한 간격으로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개수를 생각해보면 28에다가 2를 곱하니까 28에 16, 56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56그루.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게 과수원이라서 속에까지 채워야 되면 이 나무를 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속에까지 채우는 문제는 여태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시험 볼 때 이제 내긴 했지만 낸 적은 있지만 그러면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 과수원 전체에다가 쭉쭉 이렇게 심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심으니까 이렇게 지금 요 안쪽에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교차된 요 포인트에 지금 나무가 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세로의 나무의 줄수를 세 가지고 곱해주면은
아까 타일 붙인 것처럼 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살짝 달라요. 근데 그 문제는 여태까지 제가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무 심을 때는 항상 둘레다 심으래. 이게 과수원이면 속에다 심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올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40번을 봐야 되는데, 와, 벌써 26분이 지났어. 26분이. 야, 요거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자, 40번은 못할 것 같고요. 40번은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벌써 26분이 지났는데, 영상을 보는 사람이 이 30분 넘어가면은 사실은 30분도 길거든? 20분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 더 짧게는 한 15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활용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40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한번 적어볼까? 왜냐면 적어놓으면 편집할 때 제목 붙일 때 편하거든요. 40번이 아니고 39번이군요. 와, 이거 뭐야, 이거. 5문제밖에 못 풀었어? 5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이 보이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